다음 8번 8번 보겠습니다. 밑줄 부분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 했습니다. 먼저 자형이 의문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명하여 하는 말을 했는데, 여기 글자의 형태가 결국 의문의 자질을 반영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역과 키읔은 그 의문의 성격이 달라지니까 형태도 달라진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혀의 모양을 본떠서 니은을 만들었다. 이건 상형의 원리. 그러니까 글자가 즉 우리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고, 여기에서 즉 글자의 형태가 음운 자질을 반영한 게 아니라 이 니은은 그대로 혀의 모양을 본뜬 거야. 즉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든 것이고, 2번에 디귿에다 획을 더하여 티읕을 만들면 이 디귿보다 강하게 발음한다. 이게 음운 자질이야. 음운 자질이란 곧 음운과 음운의 즉 다른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디귿과 티읕이 다른 성질이 되는 것은 결국 형태가 달라지면서 그 음운의 성질도 달라진다는 것을 반영했다는 얘기지. 정답은 2번이죠. 반면에 3번 중세국어에 합형병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합형병서는 결국 서로 다른 자음을 쓴다는 얘기인데, 이게 음운 자질의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건 그것이 다른 자음이 서로 섞였을 때의 이야기지, 이 합형병서의 원리 자체가 음운 자질을 반영하여 만든 게 아니라고. 또 4번도 중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가져다 쓴다라는 얘기는, 이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는 종성의 제자 원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음운상의 자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종성의 글자를 만드는데 어떤 걸 쓸 거냐, 이럴 때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에 만들어 놓은 걸 가져다 쓴다 하는, 즉 종성 부형 초성의 제자 원리를, 즉 글자의 제작 원리를 이야기한 거라고. 따라서 3번은 표기 방법, 즉 당시의 중세국어 때 이 합형병서의 표기 방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곧 음운상의 자질, 즉 음성의 자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2번에서 디귿과 티읕에서 형태가 달라지니까 결국 이것이 자질, 음성의 그 성질을 반영하여 표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밑줄침말에 가장 가까운 건 2번이 되는 거지. 다음 본문을 보면 한글은 문자 발달사의 마지막 단계인 음운 문자에 속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한자가 뜻글자고, 그래서 이 뜻을 그대로 모양을 본뜬 것, 예를 들어 달이 있으면 그 달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것, 이게 바로 초기의 문자의 특징이라면, 이 영어의 알파벳이나 우리의 한글처럼 소리를 흉내내는 건 문자 발달에 있어 굉장히 추상적인, 즉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고 발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점에서, 즉 그리고 가획을 통해서 소리를 자연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소리를 본따 만들었을 때 이렇게 기역, 니은, 이런 미음, 시옷, 이응은 그대로 우리의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지만, 이것이 다른 음운과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거기에 형태를 바꿈으로써 그 음운 자질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은 우리의 독특한 특성이다 이거지. 예를 들어 영어도 소리 글자인데, 예를 들어 아하고 아를 만들었고 또 비하고 비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어떤 획을 더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이런 생각은 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소리 문자로 만들어서 거기에 획을 더하면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면 음운상의 소리도 달라질 거다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훈민정음을 제작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런 특성들 중 특별히 자형이 음운 자질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운 문자는 별도로 자질 문자를 설정하고 한글을 여기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자, 이 설명은 뭐냐면 결국 한글이 상형 문자다. 즉 소리를 흉내내어 만들었다라는 건 기본자에만 속하는 원리야. 한글의 자음 모음이 모두 상형 문자가 아니라 기본자에만 속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가획자나 이체자는 그런 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게 아니라 추상적인 즉 획을 더해서 그 소리의 차이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언어와는 달리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말의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상형의 원리에 입각한다라는 얘기는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맞는 말이고 그 상형의 원리로 만든 건 기본자밖에 아니라고. 기역, 니은, 미음, 시옷, 니은 그리고 모음이라면 아, 으, 이 이거밖에 아니야. 나머지는 가획의 원리, 이체의 원리, 또 합용의 원리. 합용의 원리란 서로 섞어서 특히 모음을 만들 때 초출이니 재출이니라는 얘기는 섞었다는 얘기야. 이 아와 을을 섞어 오를 만들고 아음과 이를 섞어 아음을 만들고 이렇게 합쳐져서 음운을 만드는 원리가 우리 훈민정음에는 중요한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 글자는 소리 글자라 상형 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상형 문자이면서 동시에 합용의 원리가 작용해서 서로 합쳐서 음운들을 이루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음의 경우에는 가획의 원리나 이체의 원리가 작용을 했고 또 아까 배웠던 병서의 원리 등을 써서 나란히 쓰는 글자를 만들기도 했고 됐습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이어쓰기 즉 연서의 원리를 만들어서 순경음을 만들기도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해서 훈민정음을 완성해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8번에서 밑줄 춘말의 특성을 즉 보여주고 있는 건 2번이 되는 거죠. 다음 9번 보기의 설명을 참고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의문론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운상에 이 음운이라는 말에는 자음 모음과 같은 분절 음운이 있고 그리고 소리의 길이와 같은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우리말에서 이 음운은 서로 만나서 변동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음운 변동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걸 뭐라 해요? 교체라 하고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면 교체라 하고 반면에 어떤 음운과 어떤 음운이 만났는데 하나만 남으면 우리는 이걸 탈락이라고 하고 어떤 음운과 어떤 음운이 만났는데 새로운 음운으로 줄면 우리는 이걸 축약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음운과 어떤 음운이 만났는데 새로운 음운이 끼어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첨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용어상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이 교체라는 범위 안에 중화현상과 동화현상이 그리고 된소리대기가 모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중화현상이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다른 말이고 그리고 동화현상이란 비음화나 유음화나 구개음화 등이 이 동화현상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된소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교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이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탈락에는 자음이 탈락하느냐 모음이 탈락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자음 탈락 모음 탈락 이외에
자음군 단순화가 있어서 받침에 있는 자음이 하나로 줄어들 때 그걸 음운 탈락의 하이어로 보는 거죠. 물론 이 자음군 단순화는 넓은 의미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포함이 되기도 해요. 왜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건 음절의 끝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중화현상으로 교체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이렇게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건 탈락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축약에는 역시 자음 축약과 모음 축약이 해당이 되는 거고, 첨가는 니은이 첨가되면 니은 첨가고, 비읍이 첨가되면 비읍 첨가고, 히읗이 첨가되면 히읗 첨가인데, 그 중에서 합성명사로 이루어진, 그리고 울림소리가 즉 아음절에 와 있는 이런 경우에만 특별히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소리 현상 안에서 된 소리가 나고 니은이 첨가되고 니은이 첨가되는 이 세 가지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 사이소리 현상은 모두 첨가에 속하지만은 않는다 이거죠. 니은이나 니은 첨가는 첨가에 속하지만 이 된 소리가 이루어지는 건 여기 된 소리 되기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체 안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건 된 소리가 되는 거고, 그냥 니은 첨가나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건 그대로 사이소리 현상은 첨가에 속하는 거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다음 설명을 참고로 각각의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을 언급한 내용으로, 즉 적절하지 않은 거. 먼저 색연필은 일단 이런 문제는요, 발음이 똑바른지 먼저 봐야 돼요. 발음이 똑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이 올바른 건 의미가 없어. 일단 발음이 올바른지를 먼저 체크해. 그러면 발음이 맞나요? 맞죠? 그런 다음 그 변동 과정은 교체와 니은 첨가가 함께 일어났다는 거야. 맞나요? 맞죠? 먼저 니은 첨가가 일어나서 연필이고, 다시 비음 니은을 만나 기억이 이응 비음화가 일어났으니까, 즉 이 색연필 안에는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난 거야. 문제는 이 순서가 뭐가 먼저입니까 하는 건 절대 물어볼 수 없고, 알겠습니까? 왜냐면 그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딱 잘라 구별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다만 예를 보여줄 때 색연필은 다음과 같이 발음이 이루어진다 이러면 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는 거야? 피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을 안 보여주고 그냥 색연필에 일어나는 음운현상, 그러면 니은 첨가와 즉 교체라고 하든 교체와 니은 첨가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이해됐어요? 다음 혼니불이에요. 혼니불은 일단 발음이 맞나요? 맞고, 혼니불에 일어난 음운 변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그렇죠? 홑이 홑하고 디귿으로 발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음화가 일어나고, 그렇죠?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첨가가 포함됐을 거다. 맞죠? 따라서 혼니불, 자, 이 혼니불도 그 순서에 따라 표기를 하면 홑, 이불,
홑니블, 혼니블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면 그렇죠? 이걸 순서대로 써라 이러면 먼저 첫 번째 뭐가 일어났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뭐가 일어났어? 니은 첨가. 니은 첨가지. 그렇지?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 비음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러나 특별히 이 과정을 세분화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이 세 개가 일어난 것만 알면 되고 순서대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자, 또 이걸 이렇게도 물을 수 있지. 즉 교체가 3번 일어났다. 교체가 2번 일어나고 첨가가 1번 일어났다. 교체가 1번 일어나고 첨가가 2번 일어났다.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럼 뭐가 일어난 거야? 교체가 2번 일어나고 교체가 2번 일어나고 첨가가 1번 일어났다. 이렇게 답하면 되죠. 다음 3번의 내복약은 일단 발음이 맞나요? 맞고 그런 다음 그 변동 과정에는 유마와 첨가가 일어난다. 틀렸죠? 유마가 아니라 역시 뭐가 일어났어? 비음화가. 유마는 뭘 말하지? 리을로. 유음, 리을로 바뀔 때 유마라 하는 거니까 유마라는 설명이 틀렸죠. 이건 쉬운 문제입니다. 위에 보기를 줄 필요도 없었던 문제예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보기를 딱 줘서 수능용으로 문제를 내는 특징이 있다고. 그럴 때 바보같이 문법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를 열심히 읽고 있는 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고요. 만약에 그 문법 설명이 수업 시간에 못 들었던 거다. 물론 그럴 일도 거의 없지만 설령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 읽는 거야. 그러나 이미 내가 음절의 끝소리가 뭔지 알고 비음화가 뭔지 알고 유음화가 뭔지 아는데 굳이 이걸 읽고 있을 이유는 없다 이거지. 그렇죠? 자, 4번의 콩엿은 그 음운 변동이 일단 발음은 맞나요? 맞죠? 그리고 그 음운 변동에서 교체가 일어났고 그리고 첨가가 일어났다. 맞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교체가 일어났고 니은 첨가가 일어났죠. 이해됐어요? 다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자, 10번. 다음 보기를 통해 의문을 설명했을 때 다음 보기를 통해 의문을 설명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이거야. 일단 제시된 걸 봤더니 발의 초성을 바꿔서 즉 달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비읍과 디귿은 서로 다른 의문이다. 이 얘기지? 또 발의 중성을 바꿔서 볼이 되면 또 다른 단어가 만들어지니까 이때는 모음의 의문의 차이를 설명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디귿도 종성을 바꿔서 역시 의문의 차이를 설명했고 그리고 발을 짧게 발음하면 신체의 발을 말하고 반면에 길게 발음하면 이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쳐놓는 발을 말하니까 비분절 의문, 즉 소리의 길이까지 설명을 했죠. 1번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정답이죠. 따라서 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의문과 의문이 단어의 뜻을 즉 구별을 해야 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정리할 때 변별력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변별력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뜻을 구별하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의 자음이나 모음은 뜻을 구별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의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소리의 길이가 뜻을 구별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의문이 되는 거야. 2번 의문은 문자로 분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의문은 문자로 분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써놨지. 문자는 의문으로 즉 분절하여 말할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의문이 모두 분절되는 게 아니라 의문 중에서도 뭐만? 음소만. 자음 모음을 음소라 하고, 그리고 소리의 길이는 운소라고 하니까 정확히 말하면 음소만 분절하여 쓸 수 있죠. 의문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위에 나온 예들은 일정한 조건에서의 변화하는 의문 변동을 설명한 게 아니죠. 여기서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는 얘기는 의문 변동을 설명한 거지 의문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다음 4번. 의문은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역시 의문의 차이를 말한 게 아니라 결국 의문이 아닌 음절, 즉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한 거죠. 따라서 지금 10번 문제는 여기 써 있는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모두 자음과 모음, 소리의 길이라는 의문의 예를 든 것이고 의문의 뜻에 가장 가까운 설명을 묻는 문제였어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야. 의문의 뜻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의문의 뜻은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성질을 가진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걸 줄여서 변별력 있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11번. 자음군 단순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 리을 기억은 예외적으로 리을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흙 그리고 굳게 그리고 굵다 그리고 맑고 발음이 틀렸죠? 즉 리을 기억이 원래 기억으로 대표음이 나는데 리을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하면서 그 예가 틀렸어요. 정답 몇 번? 1번. 우리가 리을 기억이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되는 건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맑고만 리을 발음이 가능하고 굵다는 굵다가 아니라 뭐야? 굵다고. 그리고 그 앞에 극계는 이게 어간 어미가 아니라 명사니까 해당이 없죠. 그러므로 그대로 극계라고 하는 거죠. 긁는 데 쓰는 물건 극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다음 리을 비읍은 원칙적으로 앞에 자음을 선택해서 넓다, 얇다, 여덟 예도 맞고 그리고 설명도 맞고 아까 1번은 설명은 맞는데 예가 적절치 않았고 반면에 2번은 설명과 예가 모두 맞죠. 3번 리을 비읍의 예외로 즉 밟다와 넙죽하다의 경우는 뒤에 자음을 선택한다. 설명도 맞고 그리고 밟다와 넓적하다 발음도 맞죠.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이 원칙인데 이 밟다 그리고 넓적하다, 넙죽하다, 넙둥글다는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비읍 시옷, 기역 시옷 등은 앞에 자음이 선택된다는 것이고 발음도 갑, 목, 외골 모두 맞게 발음했습니다. 거기 외골의 발음이 두 개인 이유는 이 외가 단모음 외로 발음해도 되지만 뭘 허용한다? 이중모음 외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외골 두 가지 발음이 모두 됩니다. 따라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2번을 보면 보기의 예에 추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운 변동은 다음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대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치는 곧 설명을 봤더니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설명한 거야? 교체를. 그리고 탈락과 축약과 그리고 첨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없다는 위의 음운 변동 중 무엇의 예가 될 수 있나요? 없다는 무엇의 예가 될 수 있나? 탈락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으니까 탈락의 예가 될 수 있고, 또 뭐의 예도 될 수 있나요? 된소리 대기, 곧 대치의 예도 될 수 있죠. 자, 니은의 독립은 비음화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역시 대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디귿의 피어는 반모음 첨가라고 했죠? 피어가 되는 건 반모음 첨가. 그러므로 첨가의 예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진리는 유음하니까 대치에 해당이 돼요. 그럼 뭐가 없어? 축약의 예가 없지. 지금 질문의 의도 알겠죠? 그러므로 국민은 뭐가 일어났어요? 국민은 비음화가. 맏형은 축약이. 정답은 2번이죠. 맏형은 축약이 일어나서 정답이 2번이지. 다음에 첫인사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음운 변동은 여기서만 일어나죠? 뭐가 일어난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가 일어난 것이고, 이게 뒤로 이어 발음하는 건 연음된 거고, 그러므로 먼저 교체가 일어나고 연음되는 걸 우린 뭐라 해요? 절음 법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엌칼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부엌칼이라고 했을 때는 부엌의 키읔이 기역으로 발음되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만 일어난 거죠. 따라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A, B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의문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1번에 A번 부엌만 뭐가 일어났어요? 비음화가. 숨만 비음화가. 밤만 비음화가. 물론 공통적인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고, 또한 비음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 읽는, 그리고 밟는, 그리고 간만. 이 경우에는 자음군 단순화, 곧 탈락이 일어났고, 그 다음 비음화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A, B에 공통된 건 뭐예요? 비음화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A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고, B는 자음군 단순화와 비음화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난 의문 현상을 물었으니까 비음화를 말하는 거지. 1번 비음에 인접한 자음은 모두 비음으로 교체된다. 자, 비음에 인접한 자음이 모두 비음으로 교체된다라고 했는데, 자음 모두가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자음 모두 교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파여름인, 비읍, 디귿, 기역이 이 비음을 만날 때 비음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 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음에 인접한 자음이라면 유음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찰음인 시옷, 쌍시옷도 있을 수 있고 히읗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모두 비음화가 되는 건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A번에 보면 기역이 이응으로 그리고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또 B에 보면 기역이 이응으로 그리고 비읍이 미음으로 그러니까 비읍, 디귿, 기역이라는 파열음만이 비음을 만나면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할 건 1번이라고 서둘러 쓰고 싶겠지만 그 자음이라는 용어가 과연 모든 자음이 비음을 만나면 비음화가 되느냐? 일단은 유음도 안 되잖아. 유음도 비음을 만나면 오히려 비음, 니은이 유음화가 일어나니까 이건 너무 넓은 말이란 말이야. 그럼 빨리 선택지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비음화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봐야지. 그냥 비음이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1번을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자, 3번에 형태소 끝소리인 디귿, 티읕이 이 모음 앞에서 지읒, 치읓이 되는 건 뭘 설명한 거야? 구개음화를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자음으로 끝나는 말과 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사이에 니은이 첨가된다라는 말은 니은 첨가를 설명한 것이니까 위의 글과는 해당이 없죠. 1번은 너무 넓은 개념으로 넓은 범위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4번 음운 변동의 원인이 다른 것. 자, 원인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음운 변동의 종류는 아까 말한 크게 4가지지만 원인은 딱 2개야. 하나는 뭐냐?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즉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음운 변동의 원인 그러면 그건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종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2개의 음운이 있으면 하나만 내는 거야. 이건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거지. 경제성의 원칙이라고. 또 어려운 발음을 쉽게 하고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소리를 분명히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음운 변동 저 4개 중에서 편하게 발음하기 위한 게 거의 다인데 이 강조해주기 위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게 바로 첨가예요. 첨가는 강조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보다 소리를 분명히 강조해주기 위해 첨가가 일어나는 거고 예를 들어 구개음화 같은 거 왜 일어나?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거야. 굳이 하고 발음하는 게 불편하니까 굳이 하고 편하게 발음하는 거고 알겠어요? 그러나 첨가가 일어나는 건 보다 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강조의 이유라고. 자, 1번 신라는 유음하고 이는 경제성의 원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2번 맞이 구개음화 역시 편하게 하기 위해서고 먹는다 비음화 역시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야. 그러나 솜니불은 니은이 첨가됐고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정답은 4번이고 이 경우에는
음운 변동의 종류로 즉 답을 찾아도 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똑같을 텐데 그렇게 풀면 반쪽짜리로 푼 거라고. 알겠어요? 음운 변동의 원인과 음운 변동의 종류는 다릅니다. 이해했죠? 다음 15번에 이 시옷과 쌍시옷. 자, 우리 자음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야?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그럼 소리 나는 방법에 따라 시옷과 쌍시옷은 어디에 속해? 마찰음에 속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 소리 나는 위치에서 스 모두 어디에 속해? 혀끝 소리. 설음, 혀끝 소리에 해당된다고. 자, 기억. 날숨이 모간이나 입안의 어느 부분에 밑줄 쳐 다 나는 소리. 이 닿는다라는 표현 또는 아까 나왔던 장애를 받는다는 표현. 이 닿는다, 장애를 받는다, 이건 곧 자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입안이 장애를 받아 소리가 난다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닿아서 소리가 난다라고 말하는 건 자음을 설명하는 말이라고. 따라서 기억은 자음에 관한 설명이니까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 니은의 날숨이 목청 사이를 지나며 이는 무슨 소리? 목청 소리고 우리 이 목청 소리에 해당되는 게 뭐야? 훔, 곧 히읗이지. 목청 소리에 해당하는 건 곧 훔, 히읗이죠. 해당이 안 되지? 다음 디귿번.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낸다. 밑줄 쳐. 통로를 좁혀서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낸다. 이게 바로 마찰음의 특징이야. 마찰음은 이렇게 좁은 틈 사이로 스쳐 내보내는 소리야. 따라서 디귿은 마찰음에 대한 설명이죠. 다음 리을. 공기를 막았다 먼저 터뜨리면서. 터뜨리는 게 뭐야? 파열음이고 그 후에 다시 마찰을 일으켜낸다. 이건 마찰음이고 그러면 파열음과 마찰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뭐야? 파찰음이지. 그래서 리을은 파찰음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말에서 파찰음에 해당되는 거 뭐 있어? 지읒, 치읓, 쌍지읒. 따라서 리을은 해당이 없죠. 다음 미음. 삼지적 상관속이 없다. 삼지적 상관속이란 뭘 말하는 거야? 파열음이나 파찰음에서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가 이루어지는 걸 삼지적 상관속 혹은 다른 말로 삼중체계라고 해. 그러면 시옷, 쌍시옷의 마찰음은 예사소리나 된소리는 있지만 거센소리가 없죠. 따라서 삼지적 상관속에 해당이 없다. 맞지? 그러므로 정답은 몇 번? 3번. 이해됐어요? 자, 자음은 삼중체계를 이루고 있는 음운이 있는데 그 삼중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이야. 파열음에 해당되는 비읍, 디귿, 기역 계열과 그리고 파찰음에 해당되는 지읒 계열이 이 파열음과 파찰음이 삼지적 상관속을 이룹니다. 그럴 때 이 삼지적 상관속의 명칭으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예사소리라고 하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을 된소리라고 하고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을 거센소리라고 하는데
이 예사소리 그리고 된소리, 거센소리를 이제 다른 말로 부르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사소리를 한자로 뭐라 한다? 평음. 평음. 그리고 된소리를 뭐라 한다? 경음. 경음. 그리고 거센소리를 뭐라고 한다? 격음. 그래서 평음, 경음, 격음이라는 말로도 쓰고요. 자, 훈민정음을 만들던 당시 세종이 붙인 이름은 또 달라요. 이 예사소리 평음을 뭐라고 한다? 전청음. 전청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경음을 뭐라고 한다? 전탁음. 전탁음. 이 된소리를 전탁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센소리 격음을 뭐라고 한다? 차청음. 이 용어도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청음. 자, 다음은 16번. 음운 변동의 원인이 다음에 밑줄 친 말과 즉 관계가 있는 것.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과, 그리고 표현 강화를 위한 표현 효과의 원리에 의한 게 있다. 아까 이미 설명했던 거고, 그러면 이 표현 강화, 강조에 해당되는 건 어떤 음운 변동이라고 그랬어? 첨가. 첨가가 이와 같은 강조에 의한 거라고 했어요. 1번 감만. 뭐가 일어났어요? 탈락과 그리고 비음화가 일어났죠. 자음군 단수나 탈락과 비음화가 일어났어. 2번 깎아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음됐죠. 깎아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고 연음됐어요. 위치만 바뀌는 건 음운 변동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아예 해당이 없는 거지. 이해했어요? 음운이 변동된다는 얘기는 저 네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야 돼. 교체되거나 탈락하거나 축약하거나 첨가돼야 돼. 그러나 이렇게 연음되어서 뒤에 오는 모음의 첫 소리로 옮겨져서 까까 하고 발음되는 건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다음 3번에 앞길 했습니다. 앞길 했을 때 이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피읍이 비읍으로 즉 발음이 됐고, 그 다음에 길이 뭐가 됐어? 길. 된 소리가 됐죠. 자, 이 된 소리 되기도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즉, 된 소리 되기가 과거의 문법에서는 첨가에 속했기 때문에 쉽게 첨가 안에 해당된다고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 문법에서는 된 소리 되기는 교체에 속하고, 다만 된 소리 되기 역시 발음의 편리함 때문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소리내기 위해 된 소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만약에 4번에 첨가에 다른 예가 있다면 그때는 그 첨가를 답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된 소리 되기가 지금은 문법상 첨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4번에 니은 첨가나 비읍 첨가 같은 첨가가 나오게 되면 이 된 소리 되기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4번의 예가 역시 국외음화가 나왔죠. 붙이다 하고
티읕이 치읓으로 발음되는 국외음화가 나왔으니까 이 국외음화는 즉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지? 그럼 된소리 대기는 결국 편리한 거냐 아니면은 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냐? 당연히 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거야. 다만 이 된소리 대기가 소리를 분명히 하는 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첨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분명히 된소리 대기는 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따라서 16번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7번에 다음에 음운 변동의 사례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역시 네 가지를 들었어요. 1번 A에 속하는 게 떡밥. 떡밥에서 일어난 현상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났고, 이는 대치에 속하죠. 그렇죠? 된소리 대기는 교차라고 했어. 대치. 다음에 B에 사귀어 하는 말을 축약에 넣는데, 이 사귀어는 축약이 일어날 수 없죠. 발음할 때 사귀어 하는 건 잘못 발음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말에 이런 모음은 없잖아.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발음할 때 사귀어를 빨리 발음할 때 사겨 이렇게 발음하는 건 잘못된 발음이고, 알겠어요? 잘못된 발음이고, 따라서 사귀어라는 이런 발음은 만들 수 없고, 그러므로 사귀어는 반드시 사귀어라고만 발음을 해야 올바른 발음인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므로 축약의 사례에는 안 맞죠. 이해되나요? 그러나 되하고 모음이 나왔을 때에는 이는 되다에 어가 와서 되어라고 발음하지 않고 되라고 줄여 발음할 수 있고, 이러면 모음의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 정답은 2번. 다음에 막닐은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났으니까 첨가의 예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너는, 우리말에 히읗 받침이 들어가는 말은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합니다. 너허가 아니라 뭐야? 너어. 그러므로 탈락의 예에 들어갈 수 있죠. 17번에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녀를 살며시 안다. 그녀를 잘 안다. 그래서 표기는 똑같은데 안다 할 때는 된소리가 발음되고 안다 할 때는 된소리가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 둘은 다의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동음이의 관계입니까? 응? 동음이의 관계죠. 표기는 둘 다 안다 하고 표기되는데 전혀 다른 단어죠. 그리고 아예 형태도 달라요.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같은 형태가 이루어진 거지. 위에 A의 기본형은 뭐예요? 안다고요. B의 기본형은 알다죠. 알다가 활용이 되어서 안다 하고 활용을 한 거죠. 1번 A의 안이 모음이 장음이므로 다를 경음화했다. 경음화가 뭐냐면 경음화란 된소리 대기야. 경음이 된소리니까 경음화란
된 소리 되기를 말해. 자, 그 앞에 모음이 장음이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음이 길게 발음된 거다 이 말이거든. 자, 우리가 소리의 길이에서 아까 밤과 밤도 먹는 밤은 길게 소리 나고 반면에 낮과 밤은 짧게 한다고 했을 때 그 길고 짧은 건 자음 때문이에요? 모음 때문이에요? 밤 했을 때 그 미음의 자음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음, 모음의 아 때문이에요? 모음 때문입니다. 자음은 혼자 소리가 안 나. 자음은요, 소리가 혼자 안 나요. 소리도 안 나는 미음이 어떻게 길이를 좌우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리의 길이를 좌우하는 건 모음이야. 이건 기출문제에도 한번 나왔던 거고 소리의 길이를 좌우하는 건 모음이라고. 그러니까 안따 했을 때 모음이 길게 나니까 지금 위에 안따하고 장음 표시를 했잖아. 모음이 길게 나니까 다가 따로 발음됐다. 맞는 설명이지. 이해돼요? 자음은 절대 혼자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훈민정음의 원리에도 초성은 중성을 만나서 음절을 이룬다고 했고 그 중성인 모음은 오른쪽에 오거나 아래에 와서 소리를 내는 거야. 됐어요? 자, 이번에 B에 안다는 발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아니죠. 발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안다 하고 발음된 게 아니라 알다에 현재형 어미 뭐가 왔어? 니은이. 그리고 어말음이 뭐가 왔어? 다가 왔을 때 이 리을이 탈락했잖아. 아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 안다. 이건 뭐 때문이야? 편하게 발음하기 위한 거지. 자, 좀 전에 했잖아. 어떤 소리가 특별히 명확히 하려는 건 강조의 원리라고 했고 그 강조의 원리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배웠잖아. 하나는 뭐야? 첨가가 일어나거나 또 하나는 뭐야? 된소리가 일어나거나. 그런데 B에는 된소리가 일어난 것도 없고 음운이 첨가된 것도 없잖아. 이해돼? A라고 나와 있구나. 잠깐만. 살며시 안따 했을 때 안따의 발음을 명확히 A라고 나와 있구나. 지금 내가 B라고 잘못 봤네. 그러면 그녀를 살며시 안따 했을 때 발음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다. 이 2번 잠깐만.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이네. 그래서 그녀를 살며시 안따 했을 때 이때 다가 따로 발음되는 건 발음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다. 아니야. 여기서 따로 발음되는 건 이 앞에 장음 때문에 이 디귿이 쌍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이는 뜻이 이걸 만약에 안다라고 읽으면 그녀를 살며시 안다라고 읽으면 잘못된 그 뜻이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이건 발음을 명확히 하려는 게 아니라 뜻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응? 2번에서 이 된 소리가 일어난 건 발음이 분명히 해서 이 소리를 따로 발음된 게 아니라 이걸 만약에 안다라고 발음해 버리면
전혀 다른 뜻의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즉 발음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A번에 이 안다는 발음을 명확히 하려는 게 아니라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이 경우에는 알겠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국밥처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는 이런 단어의 경우에는 발음을 즉 뚜렷이 하기 위해 한 거지만 지금 이 안다가 안다와 구별을 짓는 건 그 발음으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말 하겠어요? 이때는 발음을 굳이 된소리로 해서 소리를 강화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된소리 대기하고는 다르지. 기역, 디귿, 비읍 등 안울림 소리 뒤에서 된소리가 일어나는 건 보다 그 낱말을 소리를 분명히 들리게 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 여기서 울림소리 니은 뒤에서 따로 발음되는 건 그 아래에 있는 안다라는 낱말과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따라서 2번도 부족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3번의 B에서 안다에서 이 다는 다의 디귿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다 하는 이 발음은 이 자체가 따로 발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이건 알다에서 이 니은의 어미가 와서 리을이 탈락하고 그리고 안다 하고 발음이 된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위에 안다와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지 역시 이 경우도 이 다 하는 예사 소리가 발음되는 것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지. 왜냐면 앞에 니은 때문에 이 다가 따로 발음이 되지 않은 그 이유가 아니라 뜻을 구별하기 위해 안다와 안따의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아. 만약에 2번이 올바른 설명이면 3번도 올바른 설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둘 다 이 문제의 경우 A와 B의 이 구별에서 왜 하나는 된소리가 나고 하나는 예사소리가 나는가는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다라는 게 포인트야. 반면에 4번에 이 안다에서 B예요. C가 아니라 B. C는 있지도 않은데 뭐. B. 안다에서 안의 니은은 어미이기 때문이다. 맞죠? 무슨 어미라고요? 이때 니은은 무슨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안다하고 뜻을 구별하기 위해 이게 안다라는 말과 뜻이 다르다는 걸 구별하기 위해 안다 하고 니은이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발음에 있어서 뜻을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됩니다. 응? 이 1번도 지금 선생님이 발음상 긴 소리가 나는 건 모음 때문이라는 말도 맞고 그리고 그로 인해 된 소리 경음화가 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착각한 건 이게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 이 경우에는 이 디귿이 따로 발음된 건 아래 안다와 구별하기 위한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지 소리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1번도 모음이 장음이라 따로 발음됐다는 모음이 즉 장음이 나는 건 모음 때문이라는 설명은 그 자체로 맞는데 여기서 따로 경음화된 것은 그 장음 때문이 아니라 왜냐면 그 밑에도 장음이잖아. 뜻을 구별하기 위한 거다 이거야.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뜻을 구별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소리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을 이 소리에 있어서 장음, 단음은 모음에서 난다. 그리고 이때 길게 발음되는 건 모음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된 소리가 난 것으로 본다.
이 발음상의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B하고의 이 차이를 설명해야 되거든. 그냥 A 하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실 틀린 게 없어. 그런데 지금 A, B를 함께 견주어서 왜 위에 건 안다라고 발음이 되고 같은 조건인데 아래 건 안다라고 되느냐. 문제는 위아래의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이기 때문이고 그 다른 단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은 이 니은이 위에 안다에서의 안은 어간이지만 이 안다에서의 니은은 선어물 어미가 들어간 형태다. 이게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번에 4번을 답으로 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하죠.